네, 오늘은 이게 에피소드 뭐 저기 뒤에 있는 건데 어드밴스드 TDD라고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할 건데 주로 무슨 내용이냐면 테스트를 추가하는 순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다음에 그 테스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제일 조금 움직여갖고 성공시키는지, 근데 왜 조금씩만 움직여서 성공시켜야 되는지, 뭐 이런 거를 볼 거예요. 네, 그거를 보고 마지막 예제는 그 로버트 C 마틴이 이런 그런 걸 성공시키기 위한 어떤 원칙 비스무리한 걸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걸 볼 거거든요. 이거는 근데 랩업으로 보면 뭐 TDD 할 때는 보면 처음에는 이제 프로덕션 코드를 작성하지 말고 테스트만 만들고, 그다음에 테스트가 이제 성공하면은 이제 그만두고, 테스트가 성공하면 이제 뭐 리팩토링을 해라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게 요 1, 2, 3번이 굉장히 빈번하게 바뀌어야 된다. 한 30초 단위로 바뀌게 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몸에 잘 안 익죠. 그런 게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는 캔트베리 한 얘기인데, 왜 처음에는 테스트가 실패하는 것만 작성하고, 그 다음에 왜 성공하게만 만들고, 그 다음에 왜 리팩토링 하냐? 이거는 이제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한 가지만 집중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취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볼 거는 간단한 거야, 되게. 네임 인버터인데, 퍼스트, 라스트 이렇게 스트링이 들어오면, 라스트, 컴마, 퍼스트를 반환하면 돼요. 되게 쉬운 거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TDD로 하는 거를 이제 한번 볼 거예요. 보통 제일 먼저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아, 네임 인버터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야지.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TDD를 할 때는 네임 인버터라는 걸 만들질 않죠. 만들질 않고, 자바 클래스를 뭐, 네임 인버터에 네임 인버터 테스트라는 걸 먼저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테스트 메시지를 하나 만들어요. 아무거나. 네, 이런 거 하나 만들어요. 그 다음에 얘를 돌려봐요. 얘가 잘 도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거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실행하는 환경을 가지고 있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네. 이거 없이 뭐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클래스가 이렇게 동작할 거야 라고 한 다음에 나중에 확인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우니까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갖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네임 인버터인데 이제 실패하는 테스트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인버트를 호출했는데 너를 가지고 호출했어. 이거보다 쉬운 테스트는 없겠죠. 네, 너를 가지고 호출하는 게 제일 쉽겠죠. 너를 가지고 너를 가지고 호출을 하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empty string이 나와야 돼. 이게 페일링 테스트를 만든 거죠, 이제. 여기까지 만들고 얘를 이제 돌아가게 만들어야죠. 돌아가게 만들려면 이렇게 스태틱 임포트 할 것들 하고, 그 다음에 이 메서드를 이제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create 메서드 스트링을 반환하면 돼. 스트링을 받아서 스트링 네임을 받아서 스트링을 반환하는 거. 지금 저는 아마 디폴트로 아마 대부분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제 리턴 밸류가 있는 펑션에 대해서 디폴트 임플리멘테이션 인텔리제이가 이렇게 리턴 널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테스트를 성공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리턴 널이 제일 쉬운 거예요. 그럼 얘를 돌려보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얘는 expect 하는 게 empty string이니까. 그러면 그 다음번에 해야 되는 게 뭐냐는 거지. 제일 쉬운 거, 제일 쉬운 거. 그대로 empty string을 그냥 반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게 나중에 설명할 건데 처음에는 널을 반환하죠. 제일 먼저 뭔가를 내가 성공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제일 쉬운 건 널이에요, 널을 반환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상수를 반환하는 거예요. 얘는 잘 돌겠죠. 그 다음에 널 말고 심플한 케이스가 뭐가 있을까요? 널 말고 심플한 케이스, empty string 받는 거, 이게 있겠죠, 그죠? 얘를 돌리면 얘는 운 좋게 돌아요. 아주 재수가 좋은 거죠. 그 다음에는 그냥 네임이라는 것만 있는 거. 네임이라는 것만 있는데 여기에도 네임이라는 걸 반환해야 돼. 이렇게 돌리면 이제 안 돌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제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거를 할 건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이럴 때는 이거를 이제 플로우를 이제 나눈다 그래요. 스플릿 플로우라고 하는 기법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를 할 건데 스플릿 플로우를 해요. 뭐냐면 if 네임이 널이거나 네임이 is empty야 면은 이거를 반환하고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되죠? else return name 그럼 되죠, 그죠? 네. 그럼 여기가 name이 아니라 뭐 first가 오든 뭐하든 잘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심플한 케이스가 뭐가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원래 뭐가 있는데 일부러 이분이 하나 건너뛰어요. 여기 empty name 한 다음에 그 다음에로 이제 first last로 바로 가거든요. 자, first last가 들어오면 이거는 last, first 이렇게 돼야죠. 네. 자, 이제부터 이제 골치 아파지죠. 네. 다른 건 도는데 요 세 번째 게 안 돌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얘를 스트링이 empty 스페이스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자르면 되겠죠, 스페이스를 가지고. 그러면 자바에서는 name.split 한 다음에 이렇게 스페이스를 주면 잘리겠죠, 그죠? 잘린 다음에 여기서 variable, extract variable을 하면 전체에 대해서 variable을 하고 얘를 names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string.format 하고 %s, 컴마 이렇게죠. 그 다음에 names에 1, names에 2 이렇게 하면 돌겠죠, 그죠? 근데 array index of bound exception이 나요. 여기서 1, 2 들어올 수 있는 경우가 empty나 null이 아니고 이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만이 아니라 이 경우도 있으니까 여기서 조사를 해야겠죠. 얘를 사이즈를 if names의 사이즈 length가 2이면 2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아닌 경우에는 return name. 어우, 정확하네. 그런데 왜 이러지? 인덱스 아, 이게 1, 0이어야 되는데, 그죠? 네. 네, 이렇게 하면 돌죠. 네. 근데 여기까지 간 다음에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 더 리팩토링 할 게 있나 이런 걸 볼 수는 있어요. 지금 아직 리팩토링 할 때는 아닌 것 같고, 요 케이스에 대해서 앞에 이렇게 스페이스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 그 얘기를 해요. 앞이나 뒤에 뭐 이런 경우겠죠. 이런 경우 하면 지금 여기 보면 expected는 요거를 expected 했는데 여기 스페이스가 있다고 오류가 나잖아요. 트림을 해야겠죠, 그죠? 그러면 뭐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name은 name.trim 이렇게 하면 돌아요. 이렇게 하면 도는데 이게 되게 잘못된 거죠. 이게 파라미터로 받은 거를 함수 내에서 변경하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아무도 이걸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여기다 대고 트림을 해요. 어차피 트림하면 새로운 객체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돌아. 왜 그러냐면 여기서 네임을 반환하고 있죠. 얘를 그대로 반환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트림한 다음에 스플릿한 걸로 반환하려면 여기 네임즈에 제로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래서 얘를 이렇게 돌리면 이제 잘 돌죠. 이제 여기까지 된 다음에 그 다음 테스트가 뭐야? 그 다음 테스트는 이 퍼스트 라스트 사이에 스페이스가 있는 거 이런 거를 해보는 거예요. 안 되죠. 이게 보면 라스트 퍼스트여야 되는데 퍼스트만 나왔어. 왜 그럴까? 그러면은 스페이스 이렇게 스플릿을 하면 스페이스 여러 개가 있는 거를 다 따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스페이스가 여러 개 있는 거를 하나로 취급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레귤러 익스프레션 써가지고 스페이스가 한 개 이상인 거
분리자로 해갖고 하면 잘 분리가 되겠죠. 네.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 다음에 테스트해야 되는 거는 이제 미스터라는 이름이 미스터라는 호칭이 들어있는 경우에요. 거스터는 미스터 퍼스트, 너무 기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제 미스터는 제거하고 보여주기를 원해요. 네. 제거가 돼야 되는데 제거가 안 되겠죠. 그러면 이걸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이 스트링 어레이에서 첫 번째 게 미스터라는 게 들어오면 요거를 제거하면 좋잖아요. 근데 어레이는 이렇게 사이즈가 늘었다 줄었다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리스트로 바꿔요. 리스트로 바꾸기 위해서 여기서 arrays.asList 이렇게 하면은 리스트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array 대신에 리스트를 쓰면 되니까 사이즈를 쓰고 여기는 get 메소드를 쓰면 되겠죠. 여기도 또 get 메소드를 쓰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렇게 자료 구조를 바꿨을 때 기존 테스트들이 잘 도는지 먼저 확인을 해요. 이렇게 해갖고 잘 도는지 확인을 하면 기존 테스트 잘 돌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돌면 돼요. 얘가 돌면 되려면 자, 요 경우에 네임이 사이즈가 2보다 크고 2인데 2가 아니죠. 이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스플릿을 했는데 if 네임즈의 사이즈가 1보다 크고 그러니까 사이즈가 적어도 1개 이상인데 and names의 제로가 equals 미스터이면 그러면 names의 remove 제로 이렇게 하면은 오류가 안 나겠죠. 이걸 사이즈 조사에서 원소가 항상 1개 이상일 때만 동작할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원소가 미스터이면 걔만 제거한다라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얘를 돌리면 다른 이상한 오류가 나죠. 이거는 뭐냐면 이게 as 리스트가 immutable을 unmodifiable을 반환해요. 그래서 여기서 new list, new array list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한번 array list로 감싸주면 modifiable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제 돌아가겠죠. 여기까지는 그렇게 뭐 할만하죠.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할 게 되게 여기 보면 되게 스페시픽한 경우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이런 지금은 미스터인데 이제 이럴 수 있어요. 이게 미시즈가 들어가면 그러면 안 되겠죠. 또 그러면 여기가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이거나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이런 게 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또 뭐 호칭이 미스터, 미시즈 말고 뭐 미스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계속 바뀔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이제 메소드로 빼요. 메소드로 빼서 is anonym이라고 빼요. 그러면 얘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나중에 얘는 이제 안 바뀌고 뭐 미스가 들어가면 여기를 계속 추가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잘 도는지 익스트랙트를 했는데 뭐 별 이유가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것도 이렇게 네임의 리스트를 구하는 거를 메소드를 빼서 split names라고 이렇게 빼요. 그럼 좀 보기가 나아지겠죠. 근데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게 보면 JDK 자체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게 저도 이거 잘 생각 못 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는 걸 매치즈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써요.
그래서 레귤러 익스프레션이니까 점은 이렇게 뭐야 이거 뭐라 그래 이렇게 발라내고 그 다음에 5월을 넣고 다시 여기다 이렇게 넣어요. 예. 그러면 아까보다 코드가 훨씬 짧아지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리팩토링 할 거를 보면 지금 요 부분이 좀 놓쳤네. 미리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요 if 문장을 봐봐요. 그러면은 네임의 사이즈가 2인 경우에는 이렇게 포매팅을 하고 그 다음에 2가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2가 아니면 1이죠, 그죠? 1인 경우에 이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 그냥 0번째 걸 반환하게. 근데 일반적인 경우가 이 경우가 일반적인 건가, 이 경우가 일반적인 건가를 봐야 돼요. 이 경우가 일반적인 거잖아요. 퍼스트 라스트가 다 있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얘가 특수한 조건으로 여기서 간주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거를 빼도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근데 지금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얘가 특수한 조건인데 얘가 일반적인 조건인 것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대고 여기다 대고 인버트 if 컨디션을 해요. 그러면은 2가 아닌 이게 뒤집어졌죠. 예. 이게 이 위에 있던 게 이 밑으로 내려오고 이 밑에 있던 게 위로 올라가서 이 조건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2가 아닌 경우가 실제로는 보면 1인 경우잖아요. 1인 경우에는 첫 번째 걸 반환하고 아니면 이렇게 반환하고 이렇게 바뀌겠죠, 그죠? 얘를 실행하면 잘 돌겠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이 경우가 굉장히 특별한 경우라는 게 제대로 표현이 됐죠. 여기는 이제 더 뭐 할게 여기 이 메서드를 뺄 수가 있어요. 이 메서드를 빼서 메서드를 빼는데 remove 아너리픽이라고 이 존칭을 뺀다라는 거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이 경우까지는 다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 되는 게 여기까지는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노미널이라는 게 있는데 이름 뒤에 붙는 호칭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더경 그러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first, last, third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구사항이. 그러면 거기서 에러가 나겠죠. 그러면 이 경우는 뭐냐면 요 조건에 있는 거 중에 만약에 사이즈가 3이면 세 번째 거를 포스트 노미널이라는 걸로 빼고 그 다음에 걔를 포함해서 여기서 포매팅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else if names의 사이즈가 3이야. 3이어야지 맞나? 3이면 여기서 이렇게 해도 되겠네. 스트링 여기서 포스트 네임즈에 0, 1, 2잖아요. 2를 빼. 그래서 걔를 베리어블로 갖다 넣는데 걔를 포스트 노미널이라고 할 거야. 근데 얘를 이 밑에서 써야 되니까 지금 여기다 선언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스플릿 하고 얘를 이렇게 위로 올리고 얘를 초기 값을 주겠죠, 이렇게 초기화를.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바뀌겠죠. 퍼센테스가 붙고 마지막에 포스트 노미널이 붙는데 포스트 노미널이 엠티 스트링인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과값을 한번 트림을 해주면 엠티 스트링이라도 뒤에 스페이스가 붙는 일이 없겠죠.
그러면 예, 이렇게 돌겠죠, 그죠? 예. 그러면 여기서 요 테스트 케이스에서 유사한 건데 좀 더 복잡한 테스트 케이스가 뭐가 있냐면 얘는 BS이면서 PHD야. 그러면 이거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BS이면서 PHD. 뒤에 있는 게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한 개잖아요. 한 개인데 n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사이즈가 3이 아니라 그죠? 2보다 크면 이 포스트 네임즈라는 어레이에서 서브리스트를 구하는데 2부터 네임즈의 끝까지를 또 어떤 스트링 어레이로 이렇게 받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얘를 포스트 노미널스라고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계속 스페이스를 두면서 이렇게 계속 얘로 합쳐주면 그러면 되겠죠, 그죠? 근데 얘도 선언이 여기 있으면 이 밑에서 사용을 못하니까 이거를 선언을 나눌게요. 이렇게 나누고 얘는 어레이 리스트로 만들어 놓고 네, 이렇게 된 다음에 얘를 합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그 구아바에 조이너가 있어요. 조이너에 온 뭘로 합칠 거냐, 스페이스로 합칠 거야. 근데 어떤 애를 합칠 거야? 그러면 걔 대상이 되는 포스트 노미널스 얘를 주면 요 라인이 뭐냐면 이 안에 있는 원소들을 다 합치는데 구분자는 스페이스로 줘 이거거든요. 그래서 포스트 노미널이 만들어지면 포스트 노미널을 여기다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이 BS, PHD라는 게 이 포스트 노미널스라는 어레이로 들어갔다가 리스트로 들어갔다가 걔를 다시 이렇게 스트링으로 합쳐서 나가겠죠. 그러면 이제 얘는 잘 돌겠죠. 예. 여기까지 돌면 이제 이거에 관련된 모든 테스트 케이스가 다 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복잡한 걸로 로버트 마틴 그다음에 2세 그다음에 뭐 이게 무슨 뭐 좀 되게 좋은 말인가 봐요. 이런 말이 있으면 이거를 돌리면 로버트 마틴 컴마 로버트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나오면 맞겠죠, 그죠? 근데 이런 것도 이제 돌리면 잘 수행된다. 그래서 더 이상 다른 모든 테스트 케이스를 생각해도 모든 게 도는 알고리즘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서 로직을 이렇게 짜야지 이런 경우가 있을 거야 라고 짜서 만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만들면 이제 홀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제일 단순한 테스트부터 그거보다 약간 덜 단순한 걸 계속 추가적으로 점진적으로 추가했잖아요. 이 테스트만 정확한 순서대로 추가를 했으면 좋은 순서를 추가했으면 빠지는 예의 경우가 안 생겨요. 그리고 얘 만들 때 보면 특이했던 게 뭐 처음에는 그냥 너를 리턴한다든가 상수를 리턴한다든가 아니면 인덱스 뭐 예를 들어서 이 위에 보면 처음에 이 미스터가 인덱스 제로 있으니까 get 제로라는 거 근데 이런 경우에는 뭐 get 2 뭐 얘는 그 다음에는 2 이상이니까 이거는 뭐 리스트로 빼는 이런 일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를 가지고 처리하는 걸 하고 그 다음에 그게 n개 있을 때도 처리가 되는 그런 방법을 취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 정도면 뭐 그렇게 나쁜 메서드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이걸 굉장히 더러운 메서드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리팩토링을 해요. 리팩토링을 하는데 여기 여기서 요만큼을 메서드를 빼요. 메서드 빼면 뭐냐면 포맷 네임이라고 빼요. 메서드라고 써요. 이렇게 빼요. 뺀 다음에 여기서 또 보니까 이 포스트 노미널을 구하는 부분이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또 빼요. get 포스트 노미널
다음에 이 포스노미널 구하는 데 보면은 얘가 지금 필요가 없어요. 보면 여기서 인라인을 해요. 인라인을 하면 인라인 할 때 여기 위에 걸 체크하면 그 다른 애가 지워져요. 얘가 지워지고 이제 밑으로 올 거예요. 리팩터하면 이렇게 붙어버리죠, 그죠? 그러면은 얘가 아예 그 포스노미라는 변수 자체를 지워버렸죠, 그죠?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고민되는 부분인데 이 if문 있잖아요. 이 if문이 여기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여기 있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그게 되게 고민됐었거든요. 이런 if문이 있을 때 여기 있는 게 좋을까? 아니면 얘를 콜할 때 if가 있으면 좋을까? 저 위에 있는 게 더 좋더라고요. 봐요. 이제 모습이 어떻게 변하나 봐요. 이거를 이 위로 올려요. 그래 놓고 처음에 얘는 empty string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2보다 큰 경우에만 포스노미널을 구하게 이렇게 바꿨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됐는데 지금 워닝 떴죠. 이거 필요 없다고 나오네요. 지금 remove redundant.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얘가 되게 단순해지죠. 그죠? 그리고 사이즈가 2보다 큰 경우에만 포스노미널이 호출되는구나 라는 게 여기 보여서 저는 이 위에 있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얘를 또 expect를 해요. 그래서 얘는 메소드 빼는데 포맷 멀티 엘리먼트 네임 이런 걸 바꿔요. 이렇게 해서 점점 짧게 만들어 주죠. 네. 자, 그래서 이 프라이빗 메소드들은 되게 짧아졌어요 지금. 네, 짧아졌고. 아까 방금 거기서는 if문을 바깥으로 네. 빼는 필요는 없을까요? 어떤 이거? 네. 포맷 멀티 엘리먼트를 이거를 그게 음. 저 포맷 네임에 if문 거의 비슷한 그냥 조건 체크하는 게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저기 있으면은 이게 조건 여기 있으면 네, 다 들어간 거라서 뭔가 좀 일관성이 더 있어 보이지.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예제에서는 그렇게는 안 했는데 그건 한번 시도해 볼 만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갖고 어느 게 더 보기 좋은 건가 봐가지고 자기가 좋은 거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좋은 의견인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를 하냐면 이 메서드가 이제 이게 좀 지저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단 이 가로가 없어야 되는데 가로가 있는 거잖아요. 가로를 없애려고 보니까 얘는 어떻게 없앨 수 있어. 왜냐면 여기서 인라인을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를 못 없애는 거예요. 이 리무브가 보이드여서. 그래서 이 리무브가 보이드가 아니고 이 네임스를 리턴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바꿔서 그런 다음에 네임스가 이렇게 되게 근데 이거는 지금 리팩토링 전에 얘를 먼저 해야 되네요. 이거를 이 부분을 먼저 바꿔줘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인라인 하면 인라인 하면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서 다시 인라인 하면 이렇게 지가 이렇게 바꿨어. 이게 없어도 되죠, 그죠? 그래서 인버트라는 거는 네임이 널이거나 empty면 그냥 empty string을 반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네임을 스플릿해서 그 다음에 아너리픽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포맷 네임을 해서 그 결과를 반환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브루노가 얘기한 건 나중에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실제로 이거는 네임 인버터라는 클래스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빼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메서드 오브젝트 해도 되고요. 그래서 name inverter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글리 같이 보낼 함수들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다 체크해주고 이렇게 하면 쫙 따라가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다른 함수들이 덜 따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더 따라가야 되는데 이런 애들 안 따라갔거든요. 이런 애들 옮겨주면 돼, 일리. 네. 이런 애들 다 옮겨주면 되고요. 네,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인버터를 생성할 때 네임을 보내는 게 웃겨요. 보면 인버터는 그냥 그 new 하면 되고 네임이라는 거는 이 인버터 콜 할 때 보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요. 그 다음에 컨스트럭터는 없애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파라미터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this.name은 name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테스트는 다 잘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메서드의 이 invoke라는 이름이 참 배기 싫잖아요. 그래서 얘를 invert라고 바꿔주면 되겠죠. 네. 그런 다음에 얘를 필드 베리어블로 바꾸고, 네. 이렇게 이거는 그냥 뭐 셋업에서 많이 하는데 이거는 그냥 여기서 생성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도는데 문제가 없을 거고. 네. 그 다음에 이 인버트는 이제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 인라인 할 수가 있겠죠. 인라인 올. 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무브를 해서 외부 클래스로 뺄 수 있겠죠. 이렇게 그냥 네임 인버터라고 라고 하면 지가 이렇게 빼주겠죠. 네. 그렇게 해서 테스트가 이제 테스트에 정말 테스트 코드만 남았고 프로덕션 코드는 다 이제 프로덕션으로 옮겨갔죠. 얘가 여기 있는데 이거는 메인으로 옮겨야 되겠죠. 네. 요게 어드밴스 TDD 첫 번째 예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이게 제일 쉬운 건데 이거를 보고 뭐를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처음에 널 쓴 거, 그 다음에 empty string 쓴 거, name이라는 변수 그대로 쓴 거, 반환한 거, 그 다음에 그 뭔가 빼먹은 테스트 이런 거가 발생되면 빨리 그거를 해야 돼. 저걸 나중에 하면 안 돼. 저걸 나중에 하면 이상해지고. 그 다음에 이게 제일 복잡한 케이스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이걸 처음에 구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 중간에 있는 다른 것들을 구현을 할 때 이걸 어떻게 될까 고민이 되는데 답이 금방 안 떠오르요. 그래서 그거를 TDD에서 말할 때 getting stuck이라고 그러거든요. getting stuck이 뭐냐면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일리 바로 가버리면 운 좋아서 될 수도 있는데 나머지 경우를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래서 항상 쉬운 거부터 하나씩 추가를 해서 마지막에 최종적인 걸로 가야 모든 알고리즘이 완벽해진다. 이제 그런 게 오늘 배우는 것에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게 전에 제가 했던 것 중에 볼링 게임이 있었잖아요. 볼링 게임도 그래요. 쉬운 것부터 계속 추가하거든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추가할 때는 제일 단순한 거부터 추가를 하는데 조금씩 그거보다 덜 단순한 걸 추가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프로덕션 코드는 처음에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만 처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널이거나 엠티 스트링인 것만 처리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는 그냥 스트링이 하나만 들어오는 건 처리할 수 있었고, 그런데 나중에는 좀 더 다양한 경우를 처리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테스트가 되게 심플한 거에서 복잡한 거로 구체적으로 가면 프로덕션 코드는 처음엔 되게 구체적인 거였는데 나중에는 좀 더 제너럴한 여러 가지 경우를 처리할 수 있게 바뀐다. 이제 그게 이제 TDD 할 때 제일 중요한 원칙이고, 그 다음에 항상 그 네임 인버터라는 클래스를 먼저 만드는 게 아니라 네임 인버터 테스트라는 거에서 먼저 지금 이 메소드 그냥 네임이잖아요. 처음에 만들었던 네임 그대로잖아요. 나중에 이걸 의미 있는 이름으로 바꾸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 구현한 다음에 퍼블릭 클래스로 빼면 좋다. 아니, 좋다가 아니라 편하잖아요, 그게. 안 그럼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막 그럴 텐데. 예, 오늘 말씀드릴 건 여기까지.